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사실 5년 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최근 캔자스 대학교 강연에서 정말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2020년 SEC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리플 내부에서는 회사를 정리하는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는 건데요. 보유하고 있던 XRP를 주주들에게 지분대로 나눠주고 SEC에게 우리는 이제 XRP랑 상관없다 라고 통보하고 사업을 접는 말 그대로 폐업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차라리 더 쉬운 길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리플을 둘러싼 세상의 질문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미국 연방통화감독 OC의 감독을 받는 은행을 열 수 있을까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클이 최근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최종 승인을 받아내면서 같은 조건부 승인 명단에 있던 리플 역시 다음 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리플의 위상이 생존의 문턱에서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서클이나 리플이 받으려는 이 트러스트 뱅크인가를 마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일반 상업은행인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월급 통장을 만들거나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이 아닙니다. 예금, 보험조차 붙지 않죠. 트러스트 뱅크가 하는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타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관리해주는 수탁 업무, 즉 커스터디 서비스에 특화된 기관이라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웅장한 이미지와 실제 권한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은행이 가져올 제도권 내의 신뢰와 규제 명확성이지 리플이 갑자기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상업은행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OCC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도장 찍어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금부터 경영진의 역량,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보안 시스템까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그 깐깐한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야만 영업 허가가 나옵니다. 12개월 안에 자본 조달을 못하거나 18개월 안에 문을 열지 못하면 승인 효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5년 12월 리플을 포함해 서클, 비트고 등 5곳이 한꺼번에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리플 혼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연방 규제라는 제도권 안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대한 흐름의 과도기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판을 실제로 바꾼 건 당시의 승인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OCC의 최종 규정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 수탁과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운용까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상원 본회의 대기 목록에 있는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게 참 묘한 법안인데요. 리플이 지난 5년 동안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쏟아부으며 얻어낸 그 값진 규제 명확성을 다른 코인들은 법조문 몇 줄로 그냥 거저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리플은 피를 흘리며 선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법률 공백을 메우는 법이 통과되면 경쟁 코인들도 소송 없이 같은 명확성을 얻게 됩니다. 물론 XRP가 처한 전체적인 환경은 훨씬 좋아지겠지만 XRP만이 갖고 있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메이저 자산이라는 상대적인 프리미엄은 분명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장이 아직 이 부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의 법안 통과 과정은 XRP 투자자들에게도 복잡한 셈법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은행 인가와 관련해서 또 하나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이 은행이 XRP의 인프라라기보다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인프라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리플은 이 은행을 통해 RLUSD를 뒷받침하는 준비 자산을 관리하고 RLUSD 보유자들을 위한 담보 신탁 업무를 맡을 계획입니다. 리플 스스로도 이 은행이 RLUSD의 규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리플의 금융 인프라 전략은 XRP라는 토큰 그 자체보다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리플의 사업적 가치는 급등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XRP의 수요로 직결될지는 여전히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판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마스터 계좌입니다. 이게 승인되면 리플은 RLUSD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예치하고 미국 결제 만기인 패드와이어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러스트 뱅크는 사실 그 앞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아직 이 계좌의 승인 여부나 일정에 대해 어떤 확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기업이 이 계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소송까지 갔던 전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를 받았으니 계좌도 당연히 나오겠지 하는 생각은 다소 위험한 희망 회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트러스트 뱅크 그 너머의 마스터 계좌 진입 여부, 그리고 그곳에서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XRP 홀더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이 호재들이 언제 XRP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두 가지 경로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RLUSD가 커지면서 XRP 레저 사용량이 늘고 수수료가 소각되는 그림인데, 솔직히 말해 지금 규모로는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준이 못 됩니다. 두 번째는 리플이 기관 사업에서 XRP를 중간 결제 자산이나 담보로 쓰는 건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데이터로 입증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럴 수 있다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지배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실제 데이터가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답답한 건 리플이라는 회사의 확장성이 XRP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날로 성장하고 규제 벽을 하나씩 허물고 있는데 토큰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 이 디커플링 현상,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리플이 버는 돈이 XRP 보유자들에게 배당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코인은 겹칠 수는 있어도 자동으로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리플랩스의 성공이 곧 XRP의 폭등이라는 공식이 깨져 있는 이 상황이 홀더들에게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이자 우려 포인트입니다.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답답함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되다 보니 차라리 리플이 IPO를 해서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나오게 됩니다. XRP라는 코인 대신 리플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재 리플의 사업적 성과가 토큰 가치로 전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회사와 코인의 성격은 다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가치 연결이 느껴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리플의 확장이 XRP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직접 데이터로 증명해내야만 투자자들의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붙들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상원 본회의 대기 목록에 올라가 있는데 8월 7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중간 선거 일정 때문에 가을은 사실상 통째로 날아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멘트를 날린 것도 이 다급함을 반영한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겠지만 과연 XRP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안의 세부 조항들을 끝까지 지켜보며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리플 트러스트 뱅크의 최종 승인 여부입니다. 조건부 승인에서 멈춰 있는지 아니면 그 최종 인가를 획득하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가 이후에 실제로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이 트러스트 뱅크에 맡기는지 그 수탁 규모를 확인해야 삽니다. 기관 결제량이 실제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지 데이터가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단순히 인가를 받았다는 뉴스보다 인가 이후에 실제로 돌아가는 돈의 규모가 우리에겐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리플의 성장을 믿되 가격과의 괴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수도승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리플은 분명 제도권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 상승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둘러 멘탈을 놓아버려선 안 됩니다. 그것이 경제의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확인한 합리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관찰해야 합니다. 호재가 뉴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과 기관 자금 유입으로 숫자로 증명되는 그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확인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길 바랍니다.